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에서 북한을 여객선 배를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그 서울 하면서 처음에 어머니를 꼬시게 됐어요. 예, 왜 어머니가 아버지잖아요. 저는 왜 할아버지고, 그런데 어떻게 꼬시게 됐냐? 그때 당시에 중국인들이 이제 북한에 남한 드라마를 이제 몰래 암거래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월급이 얼마였냐면 북한에 노래 부르는 가수로서 월급이 3,2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문 배우, 1급 배우들은 거의 한 6, 7천 원 받았고, 저는 이제 무급 배우로부터 시작을 해서 6급, 5급까지 이제 급수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5급까지 간 월급이 3,200원이었어요. 그 드라마를 하나 사보려고 하니 얼마였는지 아나요? 그때 당시는 12,000원, 13,000원 했어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근데 전 그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남조선이니까. 왜? 서울이니까. 그래서 저걸 사서 봐야 돼. 그래서 엄마 몰래 저희가 이제 그 갖고 있었던 그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다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좀 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한 장을 딱 빼면은 그 살 수가 있는 이 큰 돈이었어요. 한 장을 빼면 많은 돈이 남았는데 그걸 사서 보게 됐는데, 제목이 우리가 남한 영화라는 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CD 이렇게 물건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야, 제목이 뭐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제목을 부르는데 제가 딱 꽂힌 남한 영화 제목이 있어요. 남자의 향기. 근데 제가 왜 그거에 꽂혔냐면 중고등학교 때 TV에서 잠깐씩 나오는 남한 사람들에 대한 그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걸 잠깐씩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린 마음에 그때 북한 사람으로서 남한에 가 살 수 있다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 때인데, 제가 엄마,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서울 사람이라는 거 하니 나도 저 서울대학생, TV에 나오는 서울대학생하고 난 앞으로 꼭 결혼을 할 거야 라고, 그때부터 나의 남자는 서울대학교 남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걸 이제 목표를 두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향기가 딱 꽂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12,000원, 13,000원 주고 보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집에서 몰래 본 거죠. 엄마도 몰래, 저 혼자. 그 한 편을 보니 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게 된 영화가 조폭마누라 2. 마누라라는 말이 뭔지 몰랐었어요. 여러분들은 마누라라고 하면 다 알고 있지만 북한에서 마누라라면 뭔지 몰라서 조폭? 마누라? 2! 이게 우리 숫자 2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한글로 조폭 마누라 2라고 제목이 그 CD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 뭐고 마누라는 뭐고 조폭이 뭐야? 이래서 제가 그걸 두 번째로 선택을 했고, 세 번째는 약속이라는 걸 선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투갑수. 이렇게 영화를 제가 총 6번을 봤고, 그 6개 영화를 사서 보려니 10만 원 넘게 돈을 주고 산 거죠. 이면 큰일 나고. 그래서 그 영화를 계속 똑같은 영화를 돌려보고 했어요. 제 영화를 얼만큼 몰입해서 봤으면 그 영화 보고 밖에 딱 나오면 제가 그 서울 거리를 딱, 주변이 서울 거리로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또 그 평양에 공연이 있어서 6개월 동안을 가 있은 그 시점에 내가 평양 거리 지하철 타고 식당에 가고 이제 갈 때 보면 여기가 서울이니? 여기가 평양이니? 헷갈릴 정도로 몰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다 이제 그걸 이제 내 마음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빨리 해야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말실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2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합니다. 일반인들은 토요일 날에 한 번 생활총화를 하지만 예술인들은 자본주의의 그 문화를 제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통제가 심해요. 그 속에서도 제가 그 영화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똑같은 영화를 돌려봤으니까 마음이 동해야만이 확실한 서울로 가야 된다는 이게 내가 중심이 서야만이 어머니를 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2년을 똑같은 걸 돌려보고 하면서 저의 마음을 갈등을 없애고 이거다라는 방향을 찾는데 2년을 걸렸어요. 왜? 제가 한 3편 볼 때까지는 반신반의했었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영화로 북한의 모든 걸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잘못된 거, 이거 과장해서 이거 실제 이랬을까? 이런 거에 대한 반감. 그리고 막 20대가 들어서니까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곳이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데 계신다고? 이런 서울 출신이라고? 서울이 있다고? 이런 게 막 올라오고. 이게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나 북한 사람이잖아. 나 2500석 국장에서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한 사람이잖아. 근데 나만이 이게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더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사는 그 분이기 때문에 남한 영화를 같이 보게 된 거예요. 엄마 이런 게 바로 남한이라고 해. 이런 곳에서 할아버지가 사시는가 봐.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또 보게 하고 하는데 또 1년 걸렸어.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과정에 정말 이제 그 영화와 할아버지와 이런 걸 선택하는데 갈등도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처음부터 어머니는 가자는데 동의하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어머니 몰래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근데 설득을 하게 된 게 또 우리 지방 공연이 많아. 그리고 평양에 또 한 3개월 가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엄마 나 공연 가. 그러니까 엄마는 건강하게 나 공연 갈 때까지 잘 계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휴대폰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평양에 공연 가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 아니면 소포 아니면 가끔 공중전화 이렇게 그 우체국 가서 전화하는 이런 걸 우체국에 전화해서 이렇게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정말 가면 정말 3개월 이후에 돌아와야만이 내 딸이 오는구나 이런 그 생활이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그래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사실은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알지 않아요. 제가 이제 다시 올 수 있는 길인지 못 올 수 있는 길인지 엄마를 볼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길을 일단 간다고 나왔어. 그리고 엄마가 잘 갔다 와 하고 이렇게 문 앞에서 바래주거든요. 이렇게 배웅 막 해주세요. 그 뒷모습을 또 딱 보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울컥해서 못 가겠는. 엄마 혼자 두고 또 내가 이거 무슨 행동을 하지 하고 어디까지 간다고 이제 버스 타고 어느 지역까지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려고 압록강 지역까지 가려고 이제 버스 타고 기차 타는 데까지 가려고 가다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 혼자 두고 내가 뭐 하는 거지?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엄마를 설득해서 엄마 그 어딘가 중국에 가면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분을 만나지 않을까? 엄마가 간절히 원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살아 계시는지 어떻게 사는지만 알고 오자. 돌아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를 모시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압록강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과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저희가 또 다행인 게 만약 압록강하고 한 번도 연관이 되었지 않다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그 엄마의 남동생 분이 평양에 사시다가 저희 그 할아버지가 남한에 가셨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도 평양에 계셨고 우리 할머니도 다 평양 분이셨는데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 숙청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 삼촌이 그걸 아들이라는 걸로 해서 어머니 모시고 양강도로 추방 가게 되었었어요. 출신 성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양강도 우리 삼촌과 할머니를 가끔 보러 가려면 압록강 해산이라는 곳을 항상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압록강이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 엄마도 혼자서 이제 삼촌 집에 가끔 다니시면 항상 해산에서 묵었었고, 거기에서 다시 다른 기차를 환승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해서 해산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산에 가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양강도 해산이었던 거예요. 왜? 압록강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해산에 가서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해산에는 중국 상인들하고 몰래 무역거래하는 사람도 많았었고, 북한 사람을 원하면 중국에 넘겨주고 돈 받는 사람들도 알게 됐던 거예요. 중국까지 경유하는 것까지는, 그런 코스가 있는 것까지는 북한 사람들이, 북한이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북한 사람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 여객선 배를 탈 수 있는 그 길은 전혀, 저희도 캄캄한 아무것도 모르는 길이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압록강 건너올 때는 너무 위험해갖고 장사하는 남자 2분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한 사람은, 남자 한 명이 압록강이 물살이 심했기 때문에 앞에 서고, 내가 서고, 엄마 서고, 뒤에 또 남자가 이렇게 끌어준 거예요. 우리는 압록강이라는 것도 직접 건너보는 것도 처음이고, 중국이라는 것 잘 가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은 중국을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 드나드는 사람들이니 어느 코스를 타고 가면 경비대의 눈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걸 다 알고, 중국에 어디를 가면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까지는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2사람의 그 힘으로, 도움으로 우리가 압록강 건너서 중국에 왔을 때 북한에서 바로 택시를 다 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우리를 이제 그 중국에 넘겨주는 그 브로커라고 할까?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엄마도 잘 아시는 분이었어. 그래서 그분이, 여자분이 이제 다 연결을 해준 거지. 이 남자 2명도 그 여자분이 연결해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에 아주 친한 대방이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넘겨 들어오면 해산에서 팔고 또 그 돈을 다시 중국에 보내는 이런 루트가 아주 튼튼한 그 여자분이 중국으로 상인한테 연락을 해서 택시를 미리 다 예약한 거예요. 압록강 넘어가면. 택시가 딱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택시 타고 이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거기가 장춘이, 우리가 장백이거든. 압록강 바로 도착하면 장백인데,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니 바로 장춘 건너서 심량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빠르다. 거기에 가면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아예 넘어오면서 바로 택시가 대기했고, 택시 타고 바로 심량으로 갔어요. 그리고 심량에 가니 정말 한국 분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서탑으로 갔고, 그래서 한국 분들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목표는 중국에 가서 한국 분을 만나는 게 첫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모녀의 남한에 오게 된 그 경로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왔는데 심량의 서탑에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여자분을 알게 됐어요. 울산에서 오신 그 식당을 크게 하시는 여자분을 알게 됐고, 그분이 또 남동생을 연락을 해줘서 이렇게 해서 그분 남동생 분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할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분이 인터넷에 올려준 거예요. 이산가족 거기에 올려줬고, 근데 그때 사실은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중국에 와서 할아버지만 찾고 방법이 있으면 안부만 듣고 어떻게 사신다, 연락처만 알 수 있으면 돌아간다고 정말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분과 한국 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가면 뭐 집도 준다, 뭐도 준다,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곳이라서 제가 북한에서 영화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본 거랑 정말 남한이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남한에 가는 게 훨 낫다. 왜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중국에서 사는 건 위험하다. 남한으로 가라 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발동이 또 막 걸린 거예요. 가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니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분들이 있다라고 또 안내받고 한국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게 그 소개로 저희가 이제 엄마랑 제가 넘어가는데 사실은 비행기 태워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춘에서 들어가는 비행기 티켓을 다 끊었고, 그리고 여권은 그때 당시는 중국 여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800만 원을 1인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한국분이 보증 선거야. 그래서 가면 주고 그 당시에 또 저희가 조금 넘어올 때 한 어느 정도 돈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 그걸 작업하는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10일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3개월 동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독촉을 하니 중국 여권에 사진 바꾸는 거 그렇게 해서 시도했는데 이게 가짜였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다가 그거 올려주신 분이 저희를 데리러 왔어. 그래서 본인이 중국 여행 삼아 왔다가 우리를 같이 처음에 남한이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니 공항까지는 데려다 주마라고 해서 같이 비행기 타려고 어머니를 먼저 내보냈는데 어머니가 또 걸려버린 거예요. 잡혔어 어머니가.